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너굴곰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나 뵙죠.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개인적인 것도 챙기고, 그리고 좀 정신을 좀 가다듬느라고 그동안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없는 동안 좀 그동안 많이 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반등이냐 라고 보진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이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내려갈 거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매도하시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쉬는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런 액션들은 실제로 하진 않았고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죠. 토요일날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또 포트폴리오 관련해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여러분들 진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굉장히 오랜만에 뉴스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이란에서 암호화폐로 처음으로 $10,000,000 수입 주문을 결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통신사에 따르면 이란은 $10,000,000 약 130억 원 상당의 수입 주문에 대해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무역 차관은 금주 암호화폐를 활용한 $10,000,000 규모의 첫 공식 수입 주문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이란이라는 국가는요, 반미 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사실상 러시아의 편에 섰던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글로벌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쵸? 그런 천연가스 관련된 그런 제재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란은 러시아와 친러, 반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 세계 무역은 현재까지도 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란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무역을 했다 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죠. 다가오는 머지를 고려할 때 이더리움은 $2,200 이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머지, 이 포스로 100% 다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채굴 형태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업데이트가 되겠는데요. 이 더 머지를 고려할 때 이더리움 가격의 구간의 상한선은 $2,200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1,770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주목할 만한 말이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30,000 돌파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거는 하루 이틀 만에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욕심보다는 좀 멀리 보고 장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당분간이라는 말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30,000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적으로 크게 3만 달러를 돌파를 하지 않고 지지선을 맞고 가격이 크게 좀 요동쳐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동요하지 않으시고 잘 대응을 하실 거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더리움 포우 최신 정보 정리하고 이더리움 머지 후 체인 붕괴 가능성 부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단락에 눈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머지 후 체인 붕괴 가능성 부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인 붕괴, 제가 그동안 제 영상에서 그 하드 포크나 소프트 포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그런 하드포크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고,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해서 비트코인 ABC가 나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드포크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이 포우 방식에서 포스로 넘어가면서 포스 버전의 이더리움이 새로 생겨나고, 기존의 포우 방식의 이더리움은 또 별도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더리움은 대형 업그레이드, 더 머지가 다가오면서 블록체인의 분기, 나눠진다. 기존의 포우는 그대로 그 채굴 방식, 포우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있고, 새로운 포스 방식의 이더리움이 다시 탄생하는 거, 이게 포크라고 하죠. 두 개로 나뉜다. 가능성에 대한 움직임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 지분에 의해 가지고 찬성 반대를 통해 가지고 이 포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좀 전달해드리는 이유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포크를 하게 됐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이더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이더리움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한 이유가 이 더 머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머지를 하게 돼서 이더리움이 100% 그 지분 증명 방식 포스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던 채굴자들은 본인들의 그 채굴기를 갖다가 다른 코인을 채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환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이 채굴기들 전부 다 어떻게 매각하거나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다 전이돼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포크가 돼가지고 그 예상과는 다르게 그 채굴형 이더리움과 지분 증명형 이더리움 두 가지가 그대로 남는다라고 하면, 기존 채굴자들은 계속 기존의 포우 형태의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채굴자들은 안 가겠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자, JP모건 뉴스인데요. JP모건 뉴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믿고 그죠? 믿고 거른다. 뭐 그런 뉴스가 되겠는데, 그래도 한번 소식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이 최고치에서 75% 하락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사이클 바닥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뭐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바닥까지 도달을 이미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바닥이었으면 또 나쁘지 않죠. 그동안 코인 모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데이터. 비트코인이 22,000달러, 23,000달러 상당한 수요 영역이라서 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뉴스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보면은 시장 전반의 매도세에 이어 암호화폐 부분이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특히 강세 재기를 점치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 하락장에서도 이런 똑같이 얘기 나왔습니다. 똑같은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 상반기까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100% 믿을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강세를 점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한 번 더 밑으로 잡아 빼는 그런 형태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2,720달러에서 23,390달러 사이에 상당한 수요 영역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36만 개의 주소가 100만 비트코인 이상을 사들였다 라고 합니다. 개미들이 좀 계속 사들이고 있는 그런 형세가 되는 겁니다. 자, 기관이 아니라 개미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거의 평균적으로 한 개의 주소당 1비트코인이 채 안 되게 사는 거거든요. 한 0.9 비트코인, 0.8 비트코인 이 정도를 사게 되는 거예요. 평균을 내보면.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건데요. 크게 큰 손들의 어떤 손바꿈, 그쵸? 그리고 기관의 어떤 투자, 대규모 투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의해서 봐야 된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인쉐어스에서요.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총 31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인쉐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 유입 총액은 310만 달러, 네, 6주 연속 순유입입니다. 6주 연속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 상품은 850만 달러, 이더리움 투자 상품은 163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더리움은 7주 연속 순유입이 되는 거고요. 보면은 숏 인버스, 그러니까 숏에 숏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은 750만 달러의 기록적인 유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주 연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개미 투자자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항상 네, 이러다가 한번 크게 더 빼는 그런 모양새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진짜 큰 공포에는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 공포는 진짜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이 정도 무섭기로 끝나는 장이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DCG 그룹 CEO 베리 실버트죠. 어떠한 이더리움 포크도 지원하지 않으며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 실버트가 이야기하는 이 의견은 사실상 베리 실버트 개인의 의견, DCG 그룹의 어떤 그런 사견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움직이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베리 실버트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베리 실버트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베리 실버트와 같은 생각을 나도 해야지 라고 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채굴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블룸버그 분석가 비트코인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21년 저금리 수준의 수혜를 입었고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피해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자산 시장들이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는 몇몇 지표가 호황 가능성을 지적하는 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실적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저항하고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식이고요. 자, 브라질 중앙은행 이사가 비트코인을 금융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면 브라질 중앙은행의 파비오 아라우호 이사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속성을 자산이라고 칭하며 새로운 중요 상품을 탄생시킨 금융혁신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람은요, 이 결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어떤 암호화폐 를 부정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CBDC 발급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화폐 시스템은 CBDC로, 그리고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암호화폐들은 자산으로서 그렇게 지금 금융의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8월 4일날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코인베이스 블랙록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8월 4일날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발표되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3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거나 어떤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코인베이스 주가가 30% 이상 올랐다는 것은 사람들이나 이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기관이 코인에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코인베이스가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그렇게 급등하는 효과를 갖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한번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되는 거고요. 오늘 뉴스는 이걸로 가름을 좀 하고요.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요 42포인트로 공포 상태가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방송을 조금 쉬기 시작할 때는 익스트림 공포, 그러니까 극단적 공포 상태였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요 달러 기준으로 23,200달러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4% 정도 되고 있고, 이더리움 마이너스 5% 정도 빠졌네요. 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2.1% 끼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착한 프리미엄 정도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선물은요 바이낸스 기준에서 롱 포지션이 62%, 숏 포지션이 37%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좀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과거보다 좀 어눌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요. 정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비 피해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